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방이 법령포 이업물안전관리법 13문제에 대해서 공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재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서 이송 취급소의 관계인이 예방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되는데, 기본서 여러분들 158페이지에 적시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예방규정 부분에 여러분들 예방규정 제출 대상만 신경을 썼지 법문을 조금 등한시한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어려움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명확하니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 실무상하고 다르다는 거,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나머지 부분들은 법문에 다 나와 있죠. 통합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에 나와 있죠. 18조 3항의 종업원과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하고 잘 준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방규정에 포함돼야 될 사항 중에 이송취급소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예방규정 부분에 대해서 예방규정 대상만 그냥 단순하게 봤던, 그 부분만 너무 중점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조금 문제 풀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 이렇게 제출할 대상이 명확히 한다면 이 부분의 문제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어렵게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법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조 2항 18조 그 다음에 6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시도지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건데, 아까 소방본부장이 들어가 있죠.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 들어간 게 시도지사, 소방서장이다. 한국산업기술원에 이탁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업무로 옳지 않는 거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의 이임과 이탁 부분이 있는데, 소방산업기술이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이업물안전관리법 업무 일부를 위탁한 사안들이,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임한 거, 소방청장이 이임한 거, 시도지사 일부 이제 이임한 사안들, 이렇게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요점에서 비교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빨간기 34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파이널 릴레이 2에 7번 문제로 출제를 해서 적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해서 2에 7번을 제가 출제를 했고요. 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소방청장의 업무를 소방산업기술원에 이탁한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니 2022년 시험 문제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응용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아까 모두에 제가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을 때 동일한 문제지만 응용해서 문제를 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시도지사가 소방기술원에 이탁하는 업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기술원에 이탁하는 업무, 소방청장이 안전원에 이탁하는 업무, 소방청장이 기술원에 이탁하는 업무 자체가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수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히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많다. 내년에 이 문제가 안 나온다,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응용해서 지금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도지사
기술원에 이탁할 내용 크게 1, 2, 3, 3번이 있지만 이 부분, 네 부분의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갈목할 만한 부분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업무 중에 기술원에 이탁한 부분은 정기 점검 업무, 정기 검사 업무가 들어갔다는 거. 여기서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 여기서 100만으로 바꾸면 이것도 답이겠죠? 5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내년 시험에 준비를 하시라고 이제 해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관계 소방본부장 소방 정기 정밀 검사와 중간 검사 시기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종전에 고향조유소 사건 이전에는 정기 검사만 있었거든요. 정기 검사만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중간 정기 검사와 정밀 검사 구분으로 나눠져서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기간이 너무 긴 거죠. 11년, 12년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검사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인하방지망이 해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풍등에 의거해서 이 조유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 한 번쯤 점검을 더해라 하고 법이 강화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스 넣기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특정 중력조 설치허가받아 안공검사를 발급받는 달부터 12년마다 해야 되고 바로 넘겨서 답은 4번이고요. 바로 넘겨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와 이런 부분을 또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셔라. 아까 얘기했듯이 정밀검사와 중간검사가 새로 법이 신설되면서 박스형으로 가로놓기 문제를 냈지만 여기에서 또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고 정기점검은 뭐고 정기검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정기점검은 관계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기검사는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업무를 위탁해서 기술원에서 하고 있다. 거기에는 정기점검 대상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점검자 자격도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점검 내용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점검 횟수는 무엇이다 해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핵심으로 비교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지문들이 하나하나 발췌돼가지고 혼돈스럽게 문제를 내버리면 그 문제는 처리할 능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이런 문제도 아까 문제 맞추는 걸로만 생각하지 해설 강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하시고 비교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설비 중 5개 소화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해놨잖아요. 옳은 것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5개 소화설비 부분에 대해서 이게 5개 소화전 설비는 비상전원을 가지게 돼 있죠. 45분 이상. 그 다음에 수원의 수량은 4개가 설치된 경우 13.5kg를 고판량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13.5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5개 소화전 방수압력은 350kPa이고 방수압력은 1분당 450이죠. 그 다음에 방호대상무로 4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빨간키 92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고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파이널 1의 2에 5번 유사 문제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빨간 키에 정리를 해서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시설법하고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옥외소화전뿐만 아니고 내년에는 옥내소화전이 나올 개연성도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올 개연성도 있고 경보 설비가 나올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라. 이 부분의 해설은 옥외소화전만 정리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비상전원 용량까지는 안 나왔지만 비상전원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옳은 답이 되겠죠. 감독 및 조치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서 199페이지에서 201페이지에 기술한 내용이고 제가 파이널 릴레이 모의고사 1회 3번 문제로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응급조치를 하는데 시도지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응급조치를 할 때는 권한 자체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위험물 누출이라든가 사고 현장에 있었을 때 시도지사의 권한보다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권한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중에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파이널 릴레이 1회 3번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소방본부장에서 응급조치 강구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보면 조치명령 사항들이 몇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된 내용의 명령권자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검사권자는 소방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있다는 거. 여기에 시도지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소방청장이 119 구조본부장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물 사고가 누출이 됐어요. 대량으로 누출했든 소량으로 했든 소방청장도 나와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보는데 현장에 과연 시도지사가 나와서 할 역할이 있냐 이거죠. 여기서는 또 시도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죠. 자, 그리고 또 조치명령에 대한 부분이 탱크 시험자에 대한 명령, 무허가 장소에 대한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그 다음에 긴급 사용 정지명령, 저장 취급 준수명령 등은 전부 다 시도지사 들어간 상태에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근데 아까 지문 1번에는 응급조치와 통보 및 조치명령은 시도지사가 없습니다. 여기.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학습을 해 주셔라.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는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내년에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출입검사자에서는 시도지사가 들어가 있지만 사고 누출, 위험물 누출 사고 조사권자가 아닌 거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돼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도지사 이렇게 내놓으면 쉽게 맞히기는 어렵다.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준비를 해놔야 이렇게 문제를 맞출 수 있고 해결 능력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빨간키라든가 기본서를 충실히 보시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조소 구조 부분에 항상 시험 문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두세 문제 출제된다고 했죠. 이 부분도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채광 조명 한기 설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 빨간기 45표. 제가 파이널 릴레이 1회 8번 문제로 유사한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최소로 해야 되죠. 그래서 채광 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할 음료를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제 빨간키에 보면 이연물 제재소 등에 대한 설비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 정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꼭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소방 시설 소화 설비 중에 장도 두 문제, 유도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빨간키의 중요사항으로 제가 빼놨었거든요. 그래서 기타 소화설비로 해가지고 빨간키 92페이지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8리터 하면 0.3단이죠. 190리터 당 2.5단이죠. 그 다음에 마른 모래 같은 경우는 50리터는 0.5단이죠. 그 다음에 팽창질석 같은 경우는 160삽을 포함한 팽창질석은 160리터의 1단위. 이걸 바꿔서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갔던 분들은 그냥 문제 틀릴 확률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게 92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조금 달리해서 했고 이거를 그냥 지문 자체에다 넣어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과 대형 소화기 기준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안일까 불쌍한 제자소동의 예방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예방 규정 옳은 거 했죠. 옳은 거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응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방장 그 해설 강의에 이런 내용이 나서 50배 이하 제1소규류 그 다음에 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답인데 예방규정 종업원의 예방을 준수하지 않았으면 과태료가 된다.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반된 규정 저장량이 200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방규정을 이거는 안반탱크 저장소는 지정소랑 배수와 관계없이 안반탱크 저장소이면은 예방규정 제출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장 등 관계인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도지사 업무지 소방청장의 업무가 아니기 그래서 답은 1, 2, 3번은 틀리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태료 부과 기준에 없고 안반탱크 저장 지정수랑에 관계없이 하고 위험을 안정을 부수하는 시도지사 업무지 소방청장의 업무는 아니다. 근데 예방 규정이 정하는 옳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발췌해서 시험 문제를 했다. 그래서 소방장 해설 강의에 보면 보충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충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니 해두셔라. 그래서 외 종목까지도 이제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 조항까지도 이제는 응용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제재소득 변경안을 바닥용으로 옳은 거 해가지고 해마다 한 문제씩 계속 출제되고 있고 소방장 해설 강의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암기법이라든가 새로운 암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방위 부분에 공부를 준비하신 분들이 이 강의만 듣지 말고 소방장 부분에 이 연물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왜 아니라고 소방장 강의에 얘기했죠.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고 면적을 변경한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당이 없고 오개등조 방위조 높이 방위조 면적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방위조의 매셀 깊이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안반탱크 저장소 내용종을 변경하고 외벽이 아니고 내벽입니다. 안반탱크 저장소는 뭐 굴 속에 넣기 때문에 외벽이 없는 거죠. 내벽만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살짝 문구만 바꿔갖고 문제를 냈네요. 그래서 이거 다 틀리고 이것만 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소방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빨간기 27페이지에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파널 릴레이 최근 개정 법령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소방장 해설 강의에 설명을 드렸지만 표 내에서 화학 소방차 대수에 대한 표 내에서 문제를 끄집어내서 지문을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은 거죠. 옳은 거. 옳은 것은
2번이 답이겠네요. 2번. 이게 새롭게 고향조유사 사건 이후에 새롭게 50만 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는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보일러 시설로서 이온물을 3,000배 이하 하더라도 보일러를 취급하는 곳은 예방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30만 배 이상인 경우에는 24에서 48만 배 사이는 세대에 15인을 두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4대에 20인을 두게끔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학산업도저는 포수용액은 100만이 아니고 10만 리터죠. 그래서 약간씩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최근 개정법령의 해설 강의에 고향 조유소 사건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옳은 답을 선택하라고 했으면 쉽게 최근 개정법령을 정리를 한 사람이라면 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소방대 설치 기준에 이렇게 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안공검사 신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이것도 빨간키 15페이지에 했고, 그 다음에 파이널 릴레이 1의 9번과 유사합니다. 제가 소방산업기술원의 이탁 업무 관련해가지고 소방산업기술원의 3가지 탱크 안전성능검사, 안공검사, 기술검토 해서 3가지를 분류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적중이 돼서 정확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기술 검토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법령이 최근 개정 변경이 되면서 3,000에서 1,000으로 바뀌었고, 완공검사 대상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 그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000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었고, 당연히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저정량량이 50몇 단위는 5개 탱크 정사서 설치 변경이나 산업안전기술원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공검사 결과, 안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10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파이널 릴레이에 제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중에 탱크 안전성능 검사 업무가 있고, 허가 신청 시 기술검토 대상이 있고, 제재소 등의 안공검사 대상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안반 탱크 저장소는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50만 리터 5개 탱크 저장소는 다 들어가 있죠. 근데 탱크 안전성능 검사 시험하고 안전성능 검사에서는 100만 리터 이상의 액체 이온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상이한, 여기는 50만 들어가 있고, 여기에 1,000, 3,000 다르죠. 1,000만, 100만, 50만 다르고, 안반 탱크 저장소는 다 들어가 있죠. 그대로. 근데 여기에서 지하 탱크, 이중벽 탱크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상이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2023년 시험에는 이런 시험 문제가 응용해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혼돈스러운 문제들은 파이널 릴레이에 제가 정리를 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업그레이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안녕하거나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 정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돼가지고 이것도 빨간키 17페이지, 기본서 113페이지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릴레이 2의 8번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법령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완벽하니 틀렸죠. 그죠? 소방서장이 신고한 게 이임 위탁 규정에 의해서 소방서장에 이임된 것 뿐이지
법문 자체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항공기 적용제해 부분 있잖아요. 위험물안전관리법 4조에 보면 적용제 항공기, 철도, 궤도 부분은 제한다고 그랬고 지정수량 이상의 설치허가 등에서는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이고 그다음에 위험물안전 저장 취급 운반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을 이해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위험물 안전관리 목적이 나와 있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여기에서 인터넷상의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이 부분에서 헷갈려가지고 시험 문제 그 댓글에 불만스러운 내용이 실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승진 시험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강의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위험물 안전관리법 좀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는 26문제, 12문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해설을 포함해서 문제풀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총평을 보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소방장 부분은 뭐 3번하고 4번, 9번 기출문제, 유사문제 외에 대부분 응용되어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고 각 단원별로 이제 이해를 여는 응용 문제와 실무적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소 많았고 그 다음에 개정된 법령에도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보면은 박스형 문제가 한 4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지정수량 문제, 안전관리 대행기관 문제, 개정법령, 그 다음에 개정법령에 이제 5번, 6번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적용 관련, 그 다음에 행정처분 관련, 벌칙 규정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왔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상중하를 구분을 해보면, 상위 3문제 정도 해서 2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중이 6문제 해가지고 46%, 그 다음에 하가 4문제 해가지고 한 31% 정도 차지하게 문제가 나왔고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10번의 옥내 저장소의 저장 용량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가로에 있는 단서 기준이라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갈 개연성도 많고 그 부분은 약간 이제 그 옥내 탱크 저장소의 저장 용량하고 탱크 용량하고 제한되고 있다는 사항을 모르면은 약간 풀 수 없는 문제였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제재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까탈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10일 기준, 15일 기준, 그 다음에 30일 기준, 경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반 행위와 그 행정처분 기준을 참 암기하기가 까다롭거든요. 저도 이제 필자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암기법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도 무작정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기타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내용은 이 부분은 이제 공통 내용입니다. 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다중특별법이나 똑같이 공통 내용이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협소 안전관리 특별법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12문제를 보니까 난이도 측면에서는 한 16번의 타법, 이게 소방 안전관리 항목이 있잖아요. 7개 항목 중에 소방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소방훈련이라든가 자유소방대 조직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규정된 내용이 타법에 규정된 내용이라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2번의 행정처분 기준하고 18번의 금년에 개정된 가태료 일반 기준 그래서 12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는 다소 수험자들이 정답을 찾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3문제 외에는 응용된 문제 없이 평이하게 법 조문에 충실한 수험자들은 대부분 고득점을 획득하였을까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중특별법은
법 적용만 좀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이연물 안녕관리처럼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애드미션에서 가중특별법 이제 새롭게 출간을 했습니다. 그 출간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빨간키도 만들어서 해놓고 OX 문제도 만들고 최근 기출문제를 응용한 최신 문제들도 많이 수록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보면은 역시 박스형 문제가 이연물 안녕관리법에서는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에 나온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부분에서 한 2문제. 그 다음에 법 조문 이해가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에 관련된 규정 내용들, 가태료 부분,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로 보면 이연물 안전관리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상중하로에서 한 20에서 25%, 그 다음에 중은 40에서 50% 사이, 그 다음에 하는 20%에서 30% 사이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쭉 시문제 전체를 보니까 그 어려웠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고 이렇게 보니까 18번 문제, 그 다중이업의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가태료에 과정된 부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2022년 3월 15일 날 개정 법령의 부분에 대한 일반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 일반 기준 부분은 여러분들 수험자들이 대부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연물 안전관리법 소방이 13번부터 25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지문도 길고 이해를 요하는 문제와 실무적 문제를 겸하여 지문을 끝까지 면밀하게 파악한 수험생만이 정답을 유추할 수 있어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적용 부분에서 2문제, 최근 개정 법령에서 1문제가 출제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냥 스킵한 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거의 합격에 당락해서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연물 안전관리법에는 빡센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에서도 3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위에서도 2문제, 그 다음에 개정된 법령에서 1문제 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방시설 적용 부분에서 2문제나 출제됐다는 거,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준에 1문제, 그리고 이미탁 규정에서 지문까지 포함해서 지역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는 문제 플러스 실무적 요소가 가미된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수준별로는 대부분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상중하가 비슷한 비율로 하고 있고, 어려웠던 문제라면 어떤 것과 하고 제가 보니까 24번 이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재도 등의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 정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이거 찾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3개 문제를 풀이를 해본 바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는 어떤 그 지역적인 다타병 문제보다는 대부분이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빡센 문제가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법 전반적인 문제를 묻는 문제가 많아서 조문을 면밀하니 분석하고 그래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 많고, 단서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법문의 가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응용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에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법 조문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학습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해설 부분에 자꾸 이제 박스형으로 만들어서 비교하는 해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혼돈하기 쉬운 것은 비교해서 요약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요약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제가 파이널 릴레이에 최근 개정 변경하고 모의고사 3회분을 강의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어물 안녕관리법은 조금 강의가 1회분까지밖에 시간 제약상 강의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해서 강의를 했더니 대부분이 거기에서 지문이 됐든 어떤 그냥 문제가 됐든 간에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 법령 부분은 꼭 시험에 준비를 해 놓으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에는 이 문제 해설 강의는 단순하니 문제를 풀어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즘의 트렌드인 출제 경향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습득을 한 상황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어떻든 한 2시간가량 여러분에게 그 공개 문제 해설 강의를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